주간 HLB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도 현황과 함께 멤버십 이후에 진행된 출향파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방송에서는 HLB가 지난 2년간 최대 매물대를 통과하는 구간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5월 27일 일봉은 상승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일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한 것처럼 지난주에 HLB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지난 방송에도 언급했듯이 단기적인 기간 조정으로 보이며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노코박스 때와는 재료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지난해 9월 이후 보여준 추세적 하락과는 상반된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HLB 같은 대표적인 세력주는 세력의 페이크에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와 중장기 관점에서 목표가를 세분화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HLB는 유난히도 해당 종목을 커버하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튜버로서는 당연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에서도 무분별하게 상방을 외치며 희망 고문으로 주린이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유튜버에게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빅토리TV나 찍상투자 등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HLB를 전문으로 커버하는 좋은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은 HLB 영상들이 난립하기 때문에 변별력으로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HLB 관련 소식들은 여러 유튜버들이 자주 업로드하는 관계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공매도는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라면 공매도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기보다는 양날의 검으로 인정하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상승 모멘텀이 없을 때는 지겹게도 주주들을 괴롭히다가도 2019년 10월 역사적 최고점에 도달할 때나 52주 신고가 상승 파동에서는 오히려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세력주는 공매도만 잘 분석해도 나름 의미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좋은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력주의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공매도의 흔적을 통해 주가의 향방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의 시총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HLB는 지난주 4위에서 한 단계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도 시총 10위권 이내 종목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공매도 잔고금액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에 이어서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HLB는 2282억으로 지난주에 이어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기간을 확장하여 1개월을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금액 순위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위에서 1위로 올라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HLB는 4위에서 3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거래금액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HLB 공매도 비중은 5월 10일을 정점으로 하여 최종 집계일인 5월 31일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적극적인 개입을 망설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색 바형 차트는 HLB의 주간 차트입니다. 분홍색 선형 차트는 기관 순매수 동향이고 녹색 선형 차트는 외인의 순매수 동향이며 파란색 선형 차트는 개인의 순매수 동향입니다. 최근 들어 개인의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관은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매도세의 비중이 높았던 외인들은 5월부터는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간별로 공매도 잔고의 추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매도 잔고의 일간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5월 10일 709만 6천여 주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하다가 5월 30일에는 500만 주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500만 주를 회복하며 잔고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 잔고의 주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 둘째 주 673만여 주를 정점으로 급격히 잔고가 줄어들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매도의 월간 추이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역대 최고가를 달성했을 때와 2021년 9월 52주 최고가를 달성했을 때를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한다면 거시적인 공매도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3개월 주가와 공매도 잔고를 교차해 보겠습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인 5월 10일에는 709만 주로 정점을 찍었다가 단기 최고가를 찍은 5월 18일에는 560만 주를 기록하며 149만 주가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와 연동하는 패턴을 보이며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공매도의 향후 포지션을 추정할 수 있는 대차잔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 16일 1676만 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근에 잔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매도 현황을 중간평가해보자면 공매도 잔고도 줄어들고 있고 대차 잔고도 줄어드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결전이지가 꺾였거나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 세력의 손익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HLB 주가는 거래량을 고려해서 가중산술 평균 주가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최근 기준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계산한 후에 공매도 평균가와 비교한 차트입니다. 최근 6개월이나 1년으로 비교하면 공매도 세력이 수익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개월 이내로 한정하면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주 이내로 한정하면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LB 생명과학의 일간 공매도 잔고 추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16일 정점을 찍은 이후에 추세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주간으로 살펴보면 100만 주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공매도 포지션을 추정할 수 있는 HLB 생명과학의 대차잔고는 5월 30일 1359만 주를 정점으로 조금 하락하는 분위기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그룹주의 최근 1년간의 주가를 HLB를 기준해서 교차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차트를 비교했었는데 오늘은 지난해 6월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HLB 생명과학의 흐름이 1년 전 주가에 비해 가장 흐름이 좋으며 다음으로 HLB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 제약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잇고 있으며 HLB 글로벌은 1년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추세는 모든 그룹주들이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공매도 현황을 일원화해서 분석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공매도 세력은 HLB 그룹주의 재료와 상승 모멘텀에 공격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S모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노코박스 이슈로 급등했다가 하락 반전한 지난해 9월처럼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다면 주요 지지선마다 대응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이후 출향파 추천 종목의 추천 성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음악을 들으면서 멤버십 이후 추천한 종목의 매매 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향파는 멤버십 수익금을 대부분 국내외 고급 증권 정보를 취득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멤버십 회원이 많아질수록 양질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향파처럼 추천 당일의 모든 기록을 데이터로 공개하는 전문가는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는 고사하고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거의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향파처럼 과감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출향파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공개적으로 종목을 추천하였습니다. 주로 코스피 위주로 종목을 추천하였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같은 기간 코스피는 적지 않게 하락하였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는 막강한 자금력과 증권 브레인들이 총 집결한 국민연금도 손실이 불가피할 정도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검증 기간 동안 출향파 추천 종목은 나름 견조한 추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멤버십을 시작한 2월 8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차트이며 마찬가지로 지수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보통의 투자자가 다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주식의 고수라고 하더라도 하락장에서는 큰 손실 없이 잘 버티는 데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수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하는 복잡계의 영역입니다. 숙련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잘 훈련된 다른 투자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보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이 손실을 봐야 합니다. 주식파는 오늘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원치 않은 기부를 자양분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식판의 진정한 승부사라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해박한 시황 분석 능력은 물론이고 차트에 대한 깊은 조회와 함께 데이터를 통해 통계를 분석할 능력까지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식판의 진짜 고수를 조력자로 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진정한 고수들은 자신을 세상에 노출하는 것도 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향파는 진정한 고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식 전문가들이 좀 더 정직하고 투명하게 추천 성과를 검증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끔씩 관련한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건이 되신다면 출향파 멤버십에 함께 하시는 것도 투자 인생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송을 마치기에 앞서 무료로 입장 가능한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과 HLB 단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은 국내외 고급 유료 증권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장전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을 통한 국내 증시의 향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하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또한 HLB 단톡방은 HLB 그룹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는 방입니다. 참고로 HLB 단톡방은 현재 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방입니다. 텔레그램에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은 광고 도배글이 너무 많기도 하고 카카오에서 도배글에 대한 제재나 관리도 안 해주기 때문에 불법 광고에서 자유로운 텔레그램에서 개설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의 장점은 나중에 가입을 해도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모두 보실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하시면 5월 22일 공개된 출향파의 HLB 목표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은 출향파를 신뢰하신다면 누구나 무료 입장할 수 있으며 출향파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